나쁜 것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더프입니다. 여러분, 빛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대부분 빛이라는 어감 때문에 빛은 나쁜 것, 빨리 갚아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몰아가고요. 가계부채, 정부부채라는 말 뒤에는 항상 문제라는 말이 붙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정부부채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을 잘 활용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빛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은 좋은 것도 또 나쁜 것도 아닙니다. 빛을 다른 말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라고 하죠. 결국 무언가를 하기 위한 도구인 셈입니다. 빛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도구를 이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요소는 빛을 도구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될 거예요. 여기 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음식을 굽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분명 좋은 거죠. 반대로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화재를 내면 나쁜 걸 겁니다. 도구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이라고 꼬리표를 달고 바라보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빛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예전 영상 좋은 부채, 나쁜 부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가리켜 빛으로 굴러가는 사회라고도 하고 신용사회라고도 하죠. 또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항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에게는 불리했고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에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흔히 돈이 많은 부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 없는 서민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주로 대중들은 저축을 통해 채권자 역할을 맡았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그 돈을 빌리는 채무자였습니다. 그 결과 대중들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기업이나 투자자들은 빌린 돈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 점점 부자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대부분 전자일 겁니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축을 하죠. 그리고 여전히 부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특권이었어요. 고도성장기에는 아무나 빛을 낼 수 없었거든요. 너무나 가난해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축으로 모인 돈들을 전부 기업에게 몰아줬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사업을 일으켜 지금의 대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40대 이상인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예전에는 주택복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집은 대출이 없이는 사기 힘든 비싼 재화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니 복권에라도 당첨되어야 집을 살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랬던 것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실해진 기업들이 부채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은 드디어 개인들에게 대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빛을 잘 활용한 개인들이 부자가 되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지금의 빈부격차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소득격차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서 언제든지 빛을 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자라는 뜻입니다. 또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빛도 자산이다, 빛도 능력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은행이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충분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조건을 갖춰야 돈을 빌려줍니다. 또 신용사회에서는 신용도가 높다는 말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관리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빛은 뭘까요? 우리 속담에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죠. 실상은 가난하지만 남에게 없어 보이지 않으려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해 빛을 지는 게 아니라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 빛을 사용하면 더욱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처럼 과시적 소비,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빛이 나쁜 빛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돈 자랑하시는 분들 중 껍데기뿐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별로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부자들은 굳이 부자로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쪽팔리게 자랑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빛은 어떤 걸까요? 이자 비용보다 더 높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거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을 확장하는 데 쓰는 돈이 될 것이고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투자 자산을 매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2%의 이자로 돈을 빌려 5% 이상의 운영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 좋은 빚입니다. 3%의 이자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월세 70만원짜리 주택의 월세 대신 전세 1억 5천만 원을 내고 거주하는 것도
좋은 빚입니다. 2년 거주한다고 봤을 때 월세로 거주하게 되면 16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전세로 거주하게 되면 900만 원만 필요하니까요.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780만 원을 아끼는 셈이 됩니다. 2에서 3%의 추가 수익을 거두는 게 뭐 대수냐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 부자가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 2%의 수익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곳이 있죠. 네,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의 주수입은 예대마진이죠. 낮은 예금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좀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서 수익을 거두는 거죠. 은행의 예대마진은 고작 1, 2% 수준인데 2, 3%의 추가 수익을 거둔다면 괜찮은 수익입니다. 다만 은행은 운용하는 자금 자체가 엄청나게 크고 개인은 작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면 되겠구나 라고 오해한 나머지 빚을 내서 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왜 투기를 할까요?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투자와 투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을 보고 투자하느냐 아니면 가치를 보고 투자하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아파트 갭 투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말이 투자지 갭 투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매매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내 돈이 10%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전액 손실을 내는 구조예요. 그것도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정말 유망해 보이는 아파트를 샀다 해도 2년 후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없죠. 모든 것을 잃고 나자빠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갭 투자로 세입자 수십 명 올렸다는 얘기 종종 들으시죠? 이득은 자기가 다 챙기려 하면서 손실이 생기면 세입자들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입니다. 욕심은 많고 신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아무리 좋은 도구도 지렛대가 부러질 정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빚을 내야 하는 이유겠죠. 부자들은 부채,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욱 부자가 되어 가는데 반대로 대중들은 점점 가난해집니다. 빚을 두려워한 나머지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쪽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가 되는 거죠. 자본가가 부를 늘리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융을 알아야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빚을 두려워만 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빚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소비에 사용되는 빚은 나쁜 빚입니다. 반대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나 사업에 이용되는 빚, 비용보다 더 높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